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구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결과물로 뭔가 이제 제출할 때는 이게 사업 계획서라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사업 계획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김재훈 강사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과적인 사업 계획서 방법을 찾아서라는 강의 주제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강사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첫째 시간 강의가 다시 들었는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있을 제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처럼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매우 좋아하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회적 기업을 언제 접했냐면은 2010년쯤에 처음에 접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회를 바꾸려는 젊은 사회적 기업가의 꿈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를 바꾸는 돌격대이자 쇄빙선이다. 이런 문구를 보고 제가 그때는 군대에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혈기가 되게 왕성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뭐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돌격대나 쇄빙선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 가슴이 설레었죠.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기 매우 민망하지만 이런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명함을 파서 제 스스로 변화의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우리 같이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 라고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대구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없죠. 망했으니까 없는 거 이상하게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때 제가 처음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던 것 같아요. 이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계획서를 쓰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창업 동아리 만들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여러분 축제대학교에 가보면은 종이컵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술자리도 있고 뭐 주스를 먹기도 하지만 그 이왕 쓴 종이컵을 사회적 기업 종이컵을 쓰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비를 털어서 종이컵 2만 개를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써서 2만 개를 사가지고 사람들이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몇 개를 팔았을 것 같으세요? 100개. 19,900개 정도 남았을까요? 한 10,000개 정도를 팔았는데 10,000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제 동아리 방에 쌓아놓고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활동하는 모임에서는 종이컵을 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샀던 종이컵으로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직 기둥 한 50개 쌓여있어요.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좀 크게 만들어주는 일들인 것 같아요. 이때 학교에 썼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런 상처를 받고 나니까 그 학교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좀 숨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여기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경기도 과천에 있는 8단지에 아지트라는 커피 레스토랑입니다. 제가 여기 근무를 하러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카페라고 꿈꾸고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사회적 기업 얘기하고 사회적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와서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사회혁신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들은 없고 주구장창 술만 팔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사람들은 쉬고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다 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때도 사업계획을 써서 좀 더 사람들을 많이 불러모으고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유통할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커뮤니티 카페에 대한 의견을 보이지 못한 채 이번에는 커피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바리스타 겸 경영 지원팀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가시면 라핑카라는 커피 박물관이 있어요. 마을 기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와서 커피를 체험하고 콩에서부터 커피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이런 일들을 저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미련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랑 같이 소셜벤처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 친구가 먼저 소셜벤처를 하고 있었고 좀 뒤늦게 같이 합류했는데
우연히 TV에 나갈 기회가 얻었습니다. 그때도 계획서를 써서 기획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죠. 여기 보시면 TVN 이 방송이 2013년도에 있었는데 혹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고 들어보신 계시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계획서를 쓴다고 머리가 많이 아팠었죠. 그래서 제가 했던 일들은 쓰는 일들 제가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경영지원 중에서도 보고서를 쓰고 소셜 현장 할 때는 후기를 작성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걸 막 하다 보니까 혹시 글을 쓰는 일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민 기자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를 해서 또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일도 쓰고 일상에 있는 소소한 것들도 써서 여기는 이제 네이버 메인에도 어떤 적이 있었고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메인에 걸려가지고 이런 글들을 쓰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회적 기업이랑 사회적 경제를 더 알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데가 그때 당시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사회적 기업 석사 과정이 생겨가지고 하던 일을 또 그만두고 부산까지 이제 내려가게 돼서 2년 동안 마음껏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만 파다 보니 내가 배운 걸 세상에 써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배운 것들이 잘 적용이 잘 되나? 그래 궁금해서 2015년도에는 사회적 기업 홍보 아이디어 공모사 같은 데 도전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료를 하고 나서 보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시커멓게 속이 상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우연한 계획이 이제 경기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에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사업 계획서와 보고서를 쓰고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강사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만나기도 하고 시민들을 만나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 얘기하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을 돌아보면 사회적 경제 속에서 사회적 기업과 함께 일도 하고 글을 쓰는 놀이, 강의도 하고 또 혼자서 공부도 하고 그런 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진짜 사실 오늘 저는 이날을 진짜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강의를 받은 지가 이제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매우 설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이 선생님 보신 분 계세요? 저 젊으신 분 알 수 있는데 속이 많이 쓰려 보이시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일을 다니다 보면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 사장님 야근 보고서 처리하고 이런 일들 속쓰린 일들이 많죠. 이런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돈! 그렇죠.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것들. 나오면 시원해.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한 며칠만 쉬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이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고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사회적 기업을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일상에서 맞이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명함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따끈따끈한 명함도 강의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또 이거 활동 잘 하려면 저도 역시 사업 계획서를 써야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저랑은 같은 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 때문에 쓰리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많아요. 사업 계획서는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요. 벌써 들으면 머리가 아프죠. 내용도 이제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일정 속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걸 이제 우리는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죠. 더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바쁜데 기한 내에 사업계획을 써서 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되면 좋겠지만 되고 나서 걱정이죠. 발표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아프죠. 사업계획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전 여기가 아픕니다. 긴장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쓰는 방법을 찾아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속이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좀 여쭤볼 텐데요. 오늘 이 2시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나 오늘 이런 걸 기대하고 여기 왔다. 속 시원해지는 약을 찍었어요. 다른 분들 계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가 감당할 수 있냐? 그러면 들어서 최대한 감당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자, 이걸 빼는 걸 꺼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또 갈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꺼내놓고 시작할게요. 혹시 말씀해 주시는 분 계십니까?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사업 계획서에서 중요한 요소가 뭔지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중한 분 계시는데. 네, 그런 것들 많이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몇 가지 추려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회사에서 사업 계획서 써야 되니까 이런 이유도 있고, 뭔가 잘 쓰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분도 분명히 여기 예비 창업가님은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회사에 너 가라고 했어요? 이런 분 있을 수 있고, 네, 굳이 얘기해서 뭐 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2시간 동안 제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족하고 아쉬운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채워드릴 테니 그냥 제 핸드폰이나 메일로나 그리고 이 카페에 가보시면 제가 이미 오늘 이 자료들을 업그레이드 버전 올려놨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샘플 같은 거를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걸 가서 보시면서 좀 부족한 게 있거나 도움 요청하실 게 있으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책들을 살펴보면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개념, 정의, 그리고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떻게 사업 계획을 썼나를 한번 찾아봤어요. 2010년부터 뭔가 쭉 써오면서 내가 사업 계획을 쓸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좀 잘 됐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잘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더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상 좋잖아요. 녹색 창에서 사업계획서 잘 쓰는 거 딱 치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계획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거 살펴보기도 하고, 유튜브에 있는 누군가가 사업계획 잘 쓰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런 영상을 살펴보기도 했었고요. 컨설턴트 분들, 지금 현직에 계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을 가서 도대체 좋은 사업계획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사업계획서를 잘 쓰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2시간 동안 들려줄 텐데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또 다른 게 있죠. 혹시 행복 플러스라는 사회적 기업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는 이 멘트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들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여기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인데 이런 거죠. 좋은 신발을 신으면 우리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좋은 신발이 우리를 좋은 곳 데려다 준다. 근데 저는 이제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네, 신발을 준비하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드린 선물, 좋은 양말이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가난하게 데려다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걸 준비했었죠.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론을 이제 설명할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이걸 통해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 나의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어본 적도 계시고 컨설팅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뭔가 여기 있으면 혹시 제가 이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뻔한 이야기를 하진 않을까?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하진 않을까? 혹시 내가 귀한 2시간이 모이면 지금 벌써 10몇 시간이 넘는 이 시간을 뺏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었죠. 참 불안하고 했었는데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어느 날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이 씀이라는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뭔가 굉장히 좋은 말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이 불확실함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주의력이 고양되었다는 표지다.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니 강의를 앞두고 있을 때의 저의 두려움과 그 사업계획을 써야 할 때의 그 두려움이 굉장히 피하고 싶고 그렇게 한데 이거 막상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뭔가 손에 땀이 나고 긴장감 생기면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그래서 뭔가 막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뭔가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한번 집에 쉬면서 TV를 틀었는데 이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 영화 보셨습니까? 배트맨 나오니까 배트맨 딱딱한테 져가지고 동굴 속에 갇힙니다. 그래서 탈출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처음에는 끈을 가지고 탈출하려고 해요. 근데 계속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왜 계속 도전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난 나가야 된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 두렵지 않냐? 라고 하니까 두렵지 않다. 라고 했었어요. 여기 탈출한 한 사람이 어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갔다는 거지. 두려우니까 끈을 메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탈출 영상에는 이 사람은 끈을 메고 있지 않아요. 죽을 만큼의 두려움을 내가 느끼면서 끈을 벗어 던지고 그 두려움을 제가 극복했던 거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나의 세포들을 살아있게 하고 뭔가 더 노력하고 더 탈출할 수 있게 필사적인 힘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움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서로 각자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싶은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니까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서로에게 격려와 박수를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응원도 박수를 했으니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후에 효과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계획 쓰는 방법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써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배웠던 걸 정리하고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가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한 시간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자, 떠드는 사람은 물론 저겠죠. 하지만 이 강의는 여러분들도 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얘기 많이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사업계획서를 쓰고 있다, 사업계획서 써야 한다, 쓸 것이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 굉장히 많으신데요. 속이 목 쓰립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 심경을 좀 얘기해 줄 분 계신가요? 귀찮아요. 빠졌어. 그렇죠. 자, 누구 심경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내일 나가면 할게 듣고 있는데 네. 오늘 이걸 꼭 듣고 가겠다면서 온 사람이 내일 6시까지 가셔야 돼요. 또 혹시 계십니까? 심경이 좀 그렇다. 배 아파요. 저희가 써가지고 네. 오늘 선정됐어요. 그렇지. 이 같은 시장에서 밥을 하다 먹기로 보면 했어요. 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기 싫기도 하고 나는 이제 내일 임박이면 가슴이 둥둥거리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뭔가 귀찮게 만드는 그 사업계획서는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 사업계획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과 계획서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단어들이 몇 개 없죠. 사업은 이런 겁니다. 어떠한 일을 목적과 계획을 하시고 짜임새 있게 경영하기 위한 걸 사업이라고 한다면, 계획서라는 건 어떠한 일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계획과 문서입니다. 이걸 딱 구하면 사업 계획서라는 건 어떠한 일을 실행하기 전에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쓴 문서입니다. 글로 쓸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파일로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써야 된다는 거죠. 하고 나서 쓴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업계획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종류는 목적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창업용도 있겠죠. 뭔가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번 그려보는 거. 아마 지금 나눠준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 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지원용, 우리가 많이 도전하고 있죠.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금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 유치. 요새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많죠. 일반 시민들이나 조직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투자받아서 뭔가 사업을 꾸리기 위해서. 관리용. 근데 회사에서는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보통 1년 단위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뭐 어떻게 할 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쓰는 거고요. 그리고 힘든 시간이 보면 면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그쪽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또 떠나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거나 여기 영역도 좋은데 여기 탄탄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보자. 아니면 여기가 지금 힘드니까 뭔가 하나 더 만들어보자 라는 용어를 할 수도 있고, 홍보용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우리 회사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 정도 믿음이 간다 라는 식으로 잘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용 사업계획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은 사업계획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요거지만 목적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회기업 디자인하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게 거의 바이블로 불려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목 네, 제목부터 해서 말고 고운 목소리로. 듣진 않은데 네. 사업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도구, 사업 계획에 대한 요약, 기업에 대한 설명, 경영진과 지도부에 대한 정보, 시장과 산업에 대한 분석, 마케팅과 기금 공급 계획, 재정적 계획, 사업의 목표와 목적, 현실적인 리스크 평가, 보충 자료 등 9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네. 중요한 건 이런 사업에서는 이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도구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정보를 막 찾다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려요. 예스폼이라고 해서 여기 굉장히 사업계획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알찬 걸 보려고 하면 유료 이렇게 하면 되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가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향후 전개하고자 하는 계획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나타낸 문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찾는 경우 두두두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료를 보시면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동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 사업계획서 뭐냐라고 하니까 사업과 계획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깔끔하게. 밑으로 더 얘기를 하면 기업 경영을 위한 문서화된 설계도다. 그리고 이해를 통한 일정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한 단계별 기술서다.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일정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찾아보니 이쪽에서 자료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 창업자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과 접촉해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자본 융자 시 투자자 설득 시 활용 가능하며 사업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보도 장치.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사업 계획서인데 사람들의 표현을 다 다르게 하고 있죠. 그만큼 자기가 사업 계획서를 뭐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을 찾아가 봤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나 미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이제 벌리고 계신 분인데 이분한테 한번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봤어요. 네,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업계획서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한 용도나 이런 것들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사업을
저는 충청도 분이라서 아주 느리십니다. 나이도 무엇인지 줘야 되잖아요. 나이도 약간 필요하고 내 아이템을 가지고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또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인데 거기에 따라서 뭐 시장성 또 임팩트에 소비자들의 접근은 어떤 뜻인지 접근하기 전에 시장에서 해보자든지 그리고 내 제품들이 어디에 맞는지 누가 나를 찾을 것인지 그걸 찾아야겠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얘기했죠. 밤에 얘기해줘야 되고, 뭐 시간줘야 되고, 뭐 이렇게 고객 만족해야 되고, 아마 사업계에서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저도 아마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 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만큼 복잡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들어가야 될 것도 많다는 얘기죠. 그럼 사업계획서를 구성하고 있는 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기업에서 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들어갈 거고요. 그런 다음 우리 제품을 어디서 누구에게 팔 건지에 대한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객들이 얼마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줄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이 제품과 서비스를 얼만큼 그래서 이걸로 뭘 달성할 건지에 대한 목표도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기대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현실성 있게 해주는 재정 계획이죠. 얼마를 어떻게 써서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 계획서의 구성 요소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벌써 너무 많아서 좀 지치시죠?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사업 계획서 쓰기 위해서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떤 제품 서비스를 시장에 누군가에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어야 이 사업 계획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업 계획서 써서 실행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실행하지 못한 사업 계획서가 있다면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지만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잠들어 있는 종이에 불과하니 생각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반드시 실행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꼭 써야 될까? 그리고 얼마큼 자세히 써야 되나? 그리고 쓰면 끝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쓰면 좋다는 거죠. 아까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한 도구도 될 수 있고 납심판이 될 수도 있고 지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르게 가고 있나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써야 된다는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쓰면 쓸수록 좋죠. 근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서에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고객하지 못하는데도 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니까 잘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목적과 요구에 따라서도 쓸 수도 있고 이해에 따라서 잘 쓰면 좋고 쓰면 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써놓고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 합의하에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게 더 좋은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는 특징을 사업계획서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개발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그럼 한번 효과적인 사업계획서는 뭘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업계획서랑 날개를 달고 있는 효과적인 사업계획서랑 분명히 차이점이 있겠죠? 저희가 아까 공부를 했었는데 사업계획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 플러스 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뭘까요? 사업 플러스 계획서인데 정리하셨죠?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의가 힘든 것 같은데 혹시 뭐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쓴 문서다. 그럼 우리 중요한 건 효과적인 걸 쓰고 싶잖아요. 그럼 효과적인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 어떠한 목적을 지금 행위에 의해서 보람이나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보람과 결과가 나타나야 효과적이다. 그러면 보면
효과적인 사업 계획서란 보람이나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사업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쓰여진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람이나 좋은 결과 이 부분이에요.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목표를 했던 게 되면 좋은 목표 달성한 거고 좋은 걸 갖고 오고, 근데 이 보람은 내가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는 데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난 이걸 써서 뭔가 사업이 돼야지 보람이라면, 그게 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업 계획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사업 계획서랑 효과적인 사업 계획서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람이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 효과적인 사업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엔 결과가 필요한데, 결과를 내려면 제 생각에는 과정에 되게 충실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요새 과정을 충실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다, 나는 이런 사고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과정을 잘 수행해야 되고, 이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 그렇죠. 나와 있죠. 네, 저기 있죠. 준비를 많이 해야 그 준비한 것들 가지고 과정을 철저히 잘 수행하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는 생각도 있고, 사업계획서가 뭔지, 효과적인 사업계획이 뭔지, 그리고 구성도 알았고, 아마 쓸 사람도 있고 함께 일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책상에 딱 앉으면 이런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난 재미는 없는 걸까? 나는 잘 안 써지는데. 그럼 또 이런 생각을 좀 대신 써줄 사람이 없나? 약간 뭐 CEO 분들은 누구에게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써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한번 생각하죠. 언제 기한은 언제까지지? 한 일주일 남았으면 그래, 오늘은 좀 한잔하고 좀 쉬고 머리 좀 릴렉스하고 난 뒤에 써야겠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참 잘 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했어요. 이 시도 알고 계시죠?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도 부끄러운 일이다. 사업을 보면 사업 많이 어렵죠. 사업이 많이 어렵다는데 계획서가 쉽게 쓰여지겠습니까? 쉽게 쓰여지는 게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어려운 거니까요. 그리고 당연하게 계획서 쓰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계획서가 잘 쓰여지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겠죠. 혹시 잘 안 쓰여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주로 이제 쓰는 걸 중단하고 네. 뭐 걸어가 다니거나 딴 걸 하거나 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뭐 수다를 떨기도 하고 다른 걸 하는. 네. 드리고 싶은데 받으셔야 받으셔서 다른 분 주시나요? 남들이 쓴 거 연락 찾아요. 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강사분이시니까 양말 없는 걸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노하우나 난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편하게. 네. 글 잘 쓰는 친구한테 일단은 네. 물어봐갖고 이제 짜집게 해요. 짜집기. 네. 무슨 써놓은 걸 가지고 내가 보면서 네, 그게 저의 이제 그거랑 맞춰서 생각을 넣어서 완성을 한다. 되게 좋은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뭔가 도움을 찾기도 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주로 꿀팁이 필요한 거죠. 허리 팁이라고 하면서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 내에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막 찾는데 저도 막 찾아봤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얼마나 깔끔합니까? 사업계획서 작성 이대로만 따라해라. 근데 중요한 건 7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채워가다 보면, 전 이 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당연히 75가지 채우면 사업계획서 완성돼 있겠죠. 쭉 읽어보니까 하나도 뭐 버릴 게 없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내 체질상 안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꿀팁이죠. 자, 꿀을 한번 먹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훌륭한 사업계획 쓰고 싶으면 5가지만 생각해라. 객관성 있어야 되고, 일관성 있어야 되고, 다른 것과 차별성 있어야 되고, 뭔가 누군가가 봐도 알 수 있게 단순하게 써야 되고, 뭘 할 건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명확성을 갖춰라.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 하면서 5개만 생각하면 사업계획을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아주 좋은 얘기야 하면서 제가 또 꿀을 막 퍼먹겠죠. 꼭 책을 찾아보니 이거 하고 싶다, 뭐 해라, 뭐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습니다. 되게 하나도 걸릴 게 없는 내용이죠. 저기 보면 뭐 한 해 슬라이드 한 해 며칠 담아라,
되게 좋은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실행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들이죠. 삐뚤어이 꿀팁도 저희가 흡수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을 그려라. 별을 그리면 사업계획서 완성된대. 그 제가 뭔 얘기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획 이유를 찾고 상당 분석을 한 후에 핵심 내용을 적고 실행 방법을 한 후에 기대 효과를 적으면 별이 완성되면서 내 사업계획서 뚝딱 만들어질 거다. 아, 굉장하죠. 별만 그리면 사업계획서 완성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따라 해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뭐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꿀팁이니까 저도 이렇게 같이 먹겠죠. 자, 우리는 이제 꿀팁까지 알아냈습니다.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지금 다 알아요. 근데 앉으면 똑똑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재능이 없고 대신에 써먹고 선생님처럼 친구를 찾아가지고 글 잘 쓰니까 좀 써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언제까지 내면 되나 하면서 걷기도 하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아는데도 잘 쓰여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이런 것들 왜 꿀맛에서 이상한 맛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꿀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건 그 사람들의 꿀과 노하우지 내 노하우고 내 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흡수하면 좋죠. 내 걸로 만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 쉬지 않으면 잘 안 써지면 쉬어야 됩니다. 약간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뭔가 조금은 기분 리프레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40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 비워하고 참 피곤하죠. 지금 1시부터 지금 몇 시간 이렇게 교육을 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퀴즈 내기 전에 우리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생각하고 배고프시죠? 네. 짠 하고 맥주도 한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끝나고 하면 되죠. 그럼 퀴즈를 내드릴게요. 배미 신춘문예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1등 한 데는 치킨 365마리를 줬어요. 대상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1등을 했던 신춘문예 신은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1등 치킨 365마리를 가져간 영예 1등. 네, 이 얘기 많이 하긴 합니다. 뭐 아무거나. 주제가 뭐였나요?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배달 음식을 가지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닭은 살아있죠. 닭은 살아있죠. 닭은 살아있죠? 닭은 살아있죠. 아, 닭은 살아있죠? 예, 비슷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배달은 안 나오지만 이런 거였어요. 치킨은 살았죠요? 살은 내가 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봐요. 그럼 야 치킨 살아 먹자. 그러니까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건 이런 거예요. 뭐 수육했어 오늘도. 뭐 부산 달빛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쓸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배달 민족에 대한 배달 음식에 대한 생각이랑 뭔가 경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계획서도 사업 계획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고 경험이 많으면 이런 차별성이 있고 딱 들었을 때 우와 공감 가고 이런 걸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효과적인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을 도대체 뭘 알려드려야 될까? 도대체 그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도대체 뭐냐? 고민을 했죠. 그 고민하기 전에는 이렇게 약간 얼굴이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네, 뭘 이렇게 하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제 사진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이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뭘 알려주면 좀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이제 컨설턴트를 찾아갔어요. 창업 경영신호사이기도 하고 뭔가 마케팅적으로 계속 설명도 해주시고 심사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럼 좋은 사업 계획서는 뭐냐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 치킨을 먹고 사업계획 써볼 거 있을 것 같은데 강의도 그렇고 사업 계획서도 옛날에 나온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고기가 그것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간결하게 적고 뭐 문서가 잘 안 됐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도시에서 이제 뭐 그림을 했다거나 미술을 한다든가 그림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어쨌든 끊을 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제. 그러게는 내가 사실 수단과 평가를 그런 거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제일 핵심 그거야 이제. 아 그렇구나. 되겠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게는 이 지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렇죠. 돈이 들어가. 내가 많이 돈 들어가면 성과 나겠는데. 그러면 이제 정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렇다고. 요즘에 하도 사학교에서 이제 지원금 악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끄덕끄덕 될 수 있는 공부하는 끄덕끄덕 되면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사업계를 쓰면 되게 효과적으로 잘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사업계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데? 황당하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 먹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집에 가서 그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 알려주자. 그렇게 하면 날개를 달고 사업계획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강의 제목은 끄덕끄덕 사업계획서였어요. 근데 여기 로고도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는 거 해서 다 만들어 놨다가 점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제 강의 속에서도 이상한 맛이 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서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갈아엎었습니다. 결국 살아보면 이건 그럼 제 꼴이지 끄덕끄덕이 여러분들의 이런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각자 자신만의 꼴을 찾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결국에 비밀의 문이 아니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의 생각이 있으면 뿅! 뭐 이렇게 느낌표처럼 쓸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고민을 좀 해결했는데 제 얼굴이 시커먼 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원리가 아닌 원리를 찾아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 조금 이거 알고 있죠? 원리를 찾아서 많이 했었는데 원리 말고 우리가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쓰는 원리 그리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 방법을 알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선 사업계획서를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들여다보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쓰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마다 쓸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쓰는 방법을 찾아볼 텐데요. 지금 시간이 40분 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 체력이 많이 고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만 5분 정도만 쉬고 커피 하시고 찬물 쓰시고 나서 기운을 좀 차리고 나서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좀 기운 좀 이렇게 잘 쳤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서에서 효과적인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날개를 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세 두고 멀리 보면은 사업계획서도 문서의 하나의 종류라는 것이죠. 문서라는 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서류나 그리고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문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용이고 하나는 개인용이에요. 나누다 보면 크게는 개출 문서라고 하고요. 밑에는 기획서인데 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출, 신고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고요.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읽겨야 계획한 그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기획서라고 하는데 기획서가 계획서로 불리기도 하고요. 뭐 제안한 제안서라고 하기도 하고 리포트라는 말로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출 문서를 종류를 크게 나눠보면 신청서랑 신고서 그리고 보고서
그래서 사실을 기록한 것들이 이런 서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기획서는 이렇게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외로 회사 밖을 위해서 쓰는 거나 사내에서 우리 회사 내부 사람들끼리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나뉘는데 크게 또 나누면 이런 것도 있겠죠. 마케팅 분야에서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으로 기획을 할 수가 있고 이상 중소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뭔가 계획하고 교육하고 우리끼리 뭘 해야겠다라는 걸로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함께 얘기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는 아마 이 두 가지로 비슷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위에 있는 기출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때는 여기 잉크 생각 내 생각이 사실을 기반으로 꼭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서 쓰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만 쓰면 안 되고 그 사실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걸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서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주제가 있겠죠. 뭔가 사회적 기업 창업 사업계획서일 수도 있고요. 뭐 소셜벤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혁신 프로젝트라는 주제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면 누군가 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업계획서를 쓰면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주제에 따라서 나는 이해를 원하면 우리는 사실을 중심으로 써줘야 되고요. 뭔가 의견과 조언을 듣고 싶으면 우리는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이걸 해결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라는 계획서를 써주면 되고 뭔가 행동하길 원한다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해결책을 쓸 겁니다. 이런 걸 방안을 이런 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사업 계획서라는 건 이 이해와 피드백, 행동 이 모든 부분들을 읽는 사람이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작성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읽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쓰는 사람 누굽니까? 네, 우리들. 근데 이 중에는 분명히 읽는 사람의 입장에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표정은 편하겠죠. 우리 쓰는 사람이니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 건지 이것도 공고문에 이미 다 나와 있죠. 한글로 낼 거냐, 아니면 PPT로 낼 거냐, 아니면 영상으로 낼 거냐, 워드로 할 거냐, 아니면 다 필요 없고 인터뷰로 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대답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주고받는 이 과정 속에서 주제랑 대답이랑 잘 매칭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답이 읽는 사람이 원하는 기대 반응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구상도라고 하는 이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있는 과정에서 크게 4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단계는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쓸 거다. 나는 왜 사업계획서를 써야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설정하는 겁니다. 프레임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걸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 지금 여기 창이 있죠? 틀이 있죠? 그다음 이쪽 틀을 보면 요만큼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쪽 틀을 보면 나무도 보이고 건물도 보여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거를 보고 쓸 건지에 대한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틀에 맞춰서 실제로 사업 계획서를 쓰는 시간이 있겠지. 종이에 쓰든 파일로 컴퓨터 기록을 하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쓴 걸 읽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써야 되고 나는 어떤 걸 쓸 거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써야 된다고 해서 근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죠. 사실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고객들한테는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할 거야 라는 가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설을 이제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료가 좀 준비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업을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쫙 쓰다 보면 틀이 이제 나오겠죠. 이 중요한 건 요즘 나오는 공고문에서는 이미 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뭐 주제를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략 과제를 쓰라는 것도 있고 뭐 비즈니스 모델을 넣어라도 있고 기대 효과를 넣으라는 것도 있죠. 그럼 그 틀에 맞춰서 내가 어떤 걸 쓸 건지를 생각을 하고 핵심 메시지만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걸 문항마다 집중해서 한 장 한 장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써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전달을 하는데 읽는 사람이랑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얘기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오전에 발표하는지 오후에 발표하는지, 내가 굉장히 넓은 곳에서 발표하는지, 아니면 PT로 발표하는지, 아니면 한글을 읽어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과정들이 마무리되는데, 중요한 건 이 단계마다 논리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논리성은 쉽게 말해서 사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고 읽다 보니 이해가 간다, 말이 되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돼도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관성은 처음에는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서 막 끝에 가니까 함정포로 빠져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하려고 했으면서 왜 저걸 하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우리가 쓰는 과정 속에서 논리성과 일관성을 머리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될까요? 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쓸 때 집중을 해서 끌어내야 되는 것들인 거죠. 자, 우리 생각하죠. 사업이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있는 거니까 마음껏 생각해도 됩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있으면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걸 마음껏 상상하신 후에 한번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진짜 세상에 필요한 것일까? 이거 진짜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걸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후에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이 진짜 하겠다라고 마음에 들고 쓰려고 하면 이걸 세상에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현실적인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계획서가 날개를 단 효과적인 사업 계획서 되는 것처럼 아마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툴이란 건 도구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쓸 수 있는 것들. 이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목공 자격증을 땄거든요. 나무를 어떻게 뭔가 이런 책상으로 만들어내려면 다양한 도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무를 자를 때는 톱을 쓰고, 나무를 결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면 대패질을 하겠죠. 그렇게 뾰족하게 심으려고 하면 끌이라는 도구를 쓰는데, 이 나무를 만들어내는, 책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에 맞는 도구를 써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효과적으로 잘 맞는 틀을 써야 내가 의도한 결과물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